2024 시즌 우승컵을 들어올린 기아 타이거즈가 2025 시즌을 앞두고 2연속 우승을 위하여 야심차게 영입한 2명의 외국인 선수 에더 몰러, 패트릭 위즈덤. 하지만 그들이 KBO 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아 타이거즈에 새롭게 영입한 2명의 선수와 구단이 재계약을 하며 붙잡았던 팀의 에이스 제임스 네일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도움되는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영입한 2명의 선수는 KBO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고 기아의 전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KBO 성공의 열쇠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2025 시즌을 대비하여 제임스 네일을 제외한 나머지 외국인 선수 라인업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는데요. 우승을 함께한 소크라테스를 떠나보내고 강력한 장타력을 갖춘 패트릭 위즈덤을 영입했으며 투수진에서는 기존 에이스인 제임스 네일과 160만 달러의 재계약을 체결하고 새롭게 에더 몰러를 데려오면서 선발진을 보강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네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외국인 선수들은 아직 KBO 리그에서 검증이 되지 않았기에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특히 3년 연속 기아와 계약을 따내면서 3할이 넘는 타율과 대부분의 성적에서 준수함을 보였던 소크라테스를 떠나보낸 것은 구단으로서는 분명한 도전일 것입니다. 기아가 소크라테스와 재계약을 하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은 소크라테스가 새 시즌 모두 늦게 몸이 풀리면서 더워지는 여름부터 힘을 내면서 성적이 상승하는 슬로우 스타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2025 시즌에는 초반부터 강력한 전력을 통하여 다른 팀들을 찍어 누르기 위해 막강한 타격을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있죠. 새로운 도전인 기아의 외인 타자로 패트릭 위즈덤을 영입하였고 1루수와 3루수가 주력이며 2012년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52번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지명을 받으며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마이너리그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기회를 노리다가 2018년부터 메이저리그에 데뷔를 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 레인저스로 트레이드가 되었고 2019년에는 9경기 출전 28타석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노리는 중 2020년 8월 시카고 컵스와 자유계약을 맺었는데요. 2020 시즌 후반기에 팀에 합류하여 실제는 2경기 출전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2021 시즌에는 구단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받으며 106경기 375타석 타율점 231, 28홈런 61타점을 기록했죠. 메이저리그에서는 2021 시즌이 위즈덤의 커리어 하이 시즌이었습니다. 2022 시즌에는 완전히 주전 3루수로 자리를 잡아 134경기 534타석에 출전을 하였지만 타구 컨택에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타율점이 07, 25홈런 66타점에 그쳤죠. 타율은 그렇게 좋지는 못했지만 장타력이 있는 선수로 인식이 되면서 시즌 20개 이상의 홈런을 때렸습니다. 아무리 타율이 떨어져도 한방이 있는 선수이기에 그나마 기회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컨택 능력이 좋아지지 않으면서 집중력이 부족했습니다. 일단 방망이에 맞으면 장타를 생산할 수 있는 선수임에도 삼진 비율이 약 35%나 됩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평균 대비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아의 심재학 단장과 스카우터들은 장타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을 했는데요. 타율이 좋지 못하지만 메이저리그에서 3시즌 연속 20개 이상의 홈런을 때려냈고 비록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구단에서 필요로 하는 우타 장타자의 역할 수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이저리그에서 타구 컨택에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KBO 리그에서는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죠. 패트릭 위즈덤은 하이 레버리지의 상황에서 타율이 평균 이상으로 높은 선수인데요. 즉 중요한 순간에 강한 임팩트를 남길 가능성이 큽니다. 비록 수비력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내야 코너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어 기아의 라인업 구성에 유연성을 제공하죠.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위즈덤의 가장 큰 약점은 삼진 비율인데 메이저리그에서도 삼진 비율이 35% 이상이며 이런 성적은 정확도가 떨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투수들의 투구 스피드가 상대적으로 메이저리그보다 떨어지는 KBO 리그이기에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지만 만약 KBO 리그에서도 많은 삼진을 기록한다면 팀 타선의 흐름을 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진이 많기 때문에 출루율 또한 높지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볼넷을 얻는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 보다 장타를 노리는 타격 스타일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죠. 또한 KBO 리그의 빠른 적응도 고려사항인데요. KBO 리그의 투수들은 변화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스타일입니다. 위즈덤이 KBO 리그의 투수들이 던지는 변화구 적응에 실패한다면 기대했던 파워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에서 기대하는 패트릭 위즈덤의 기대 성적은 타율 .270에서 .277, 그리고 홈런은 30개 이상, OPS 0.850 이상을 노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스프링 캠프에서는 타구 컨택으로 인한 정확도 위주로 2025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파워가 있는 선수이기에 컨택 능력만 키운다면 충분히 무서운 타자가 될 수 있는데요.
시즌 초반 약했지만 검증이 된 소크라테스를 버리고 선택한 패트릭 위즈덤의 도박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애덤 올러인데요. 기아는 지난 시즌 선발 투수들의 많은 부상으로 인하여 마운드를 힘겹게 유지해왔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고 체력적으로 부상이 적었던 애덤 올러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죠. 뉴욕 매츠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마이애미 말린스 등에서 활약했으며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 통산 평균 자책점 4.57, 9이닝당 볼넷 비율은 4.15로 약간의 제구 불안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 구속이 156km의 파이어볼러로 KBO 리그에서는 충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150km가 넘는 포심 패스트볼의 평균 구속으로 KBO에 빠르게 적응을 한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투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올러의 주무기로 슬러브라는 구종이 있는데요. 슬러브는 스위퍼와 커브의 중간 성향을 가진 구종으로 KBO 리그의 타자들에게는 생소할 가능성이 높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전 외국인 투수들이 그동안 생소했던 스위퍼라는 구종을 통해 좋은 성적을 기록한 것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죠. 구단이 평가하는 올러의 가장 큰 불안 요소는 제구력인데요. 그동안 9이닝당 볼넷 비율이 4개를 넘는 경우가 많았기에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마이너리그 후반기부터 볼넷 비율이 줄어들며 제구력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죠. 일단 올러는 다양한 구종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포심 패스트볼, 컷 패스트볼, 체인지업, 커브, 슬라이더, 슬러브 등 6개의 구종을 사용하며 특히 슬러브라는 구종은 타자들이 까다로워할 가능성이 높은 결정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브먼트가 좋은 올러이지만 KBO 리그 타자들이 유독 변화구에 강점을 보이기 때문에 올러가 이를 어떻게 대처할지가 관건입니다. 구단에서는 어떻게 올러가 볼넷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대비 훈련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만약 볼넷 비율만 낮출 수 있다면 분명 내일과 함께 강력한 원투 펀치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러를 영입하고 구단에서 원하는 기대 성적은 일단 10승 이상과 평균 자책점 3.5 이하, 그리고 최소 5이닝 이상은 유지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높은데요. 애덤 올러가 스프링 캠프 기간 동안 강력한 구위를 더욱 가다듬어 KBO 리그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제임스 네일인데 기아의 팬이라면 말이 필요 없는 선수입니다. 2024 시즌 기아의 통합 우승 주역이며 정규 시즌 26경기에 등판을 하여 12승 5패 평균 자책점 1.53을 기록했죠. 주무기인 싱커와 스위퍼를 앞세워 타자들을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였고 시즌 동안 13번의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타구에 직격하는 큰 부상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회복력으로 빠른 복귀를 통해 한국 시리즈에서 활약을 펼치고 팀의 우승에 기여한 선수이죠. 기아와 재계약을 하기 전에 메이저리그 팀들도 관심을 가졌던 만큼 올 시즌도 충분한 활약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에서도 시즌 후반에 체력이 떨어지며 피칭 내용이 다소 흔들린 바가 있기에 체력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2025 시즌에는 내일의 스위퍼를 KBO 타자들이 대비할 가능성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 KBO 리그를 맡는 제임스 네일에게 구단이 원하는 것은 15승 이상의 승리와 평균 자책점도 2024 시즌과 비슷한 활약을 기대하고 있죠. 솔직히 검증된 네일을 제외하고 기아가 새롭게 영입한 외국인 선수들은 2연속 우승을 위한 도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면 강력한 전력을 구축할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지난 시즌 우승한 기아는 분명 2025 시즌에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최강의 전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과연 기아의 외국인 방들은 2025 시즌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이 선택이 신이 한 수가 될지 악수가 될지 이제 곧 판가름 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해요. 감사합니다.